안녕하십니까. 은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의견 및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이며 특정 증권사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권하거나 특정 주식을 매수 매도하도록 권유하는 자료도 아니며 투자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순서는 증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요소들을 분석하고 선물 옵션에 대한 포지션 그리고 히림이라는 기업의 주가 전망 순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증시 주변의 상황들은 부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요소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요소로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가 되면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조기에 정전할 수도 있다, 협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쉽게 정전이나 협상, 평화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이스라엘의 이제 방공망이 많이 이제 훼손돼 있는데 그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거 그리고 현재 미군도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지상군 투입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또 벌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군수 물자가 많이 떨어져서 부족한데 그러한 부족한 군수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야심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내질 않고 최소한 3월 달이나 4월까지 끌고 간 이후에 충분하게 이란을 굴복시키고 이후에 이제 후반기에 있는 지방선거 그때 후반기에 가서는 눌러놨던 주가를 다시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냐, 조기에 마무리될 것이냐, 이거는 증시를 급등했다, 급락했다 하는 그러한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변수로서 미중 관세 전쟁은 또 지속되고 있고 사모펀드 환매 제한이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모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서 다시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모펀드에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용이 경색이 되면서 증시로 들어오는 그 유동성, 돈이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좀 더 좋은 흐름을 갖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좀 풀리고 금리도 인하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출도 잘 되고 해야 되는데 대출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되고 또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중동 그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또 LNG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재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또 이런 소비재 물가가 상승하면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또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런 부정적인 증시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매그니피 7 어떤 그 AI 관련된 주식들의 버블이 자꾸 대두가 되면서 버블 붕괴 우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차익을 노리는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작전 그리고 최근에 이제 ETF를 비롯해서 각종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3배의 레버리지 상품까지 나오고 했는데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의한 어떤 그 이 신용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 주가를 폭락으로 가져오게 되는 어떤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변수 리스크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변수로서는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좀 인하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FOMC가 5월 7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도록 트럼프가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 같고 그 이전에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긍정적인 변수는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죠.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수혜 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중동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면 거기에 따른 또 재건도 긍정적인 증시에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술 혁신 실적이 또 가셔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죠.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기업 가치 제고나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 관련된 이제 증시 활성화 대책이 또 대통령 담화에서 발표되기로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긍정적인 변수와 부정적인 변수가 서로 공존하면서 급등 그리고 또 한쪽 방향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승하고자 하니 부정적인 변수가 또 걸리고 또 하락하면서도 또 긍정적인 변수가 또 작용을 해서 하락을 막아주면서 박스권에서 급락과 급등을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향을 보면서 선물 옵션의 포지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3월 21일 토요일 00시 06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나스닥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야간 국내 선물도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약 2.51%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이제 신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신용이 33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과거에 가장 적을 때가 15조였는데 2배 이상 늘어났고 보통은 21조, 22조인데 이렇게 신용이 많다는 것은 외국인 기관이나 이런 헤지 펀드들의 어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폭락을 시키면서 마진콜을 당하게 되면서 뺏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금을 뺏어가는데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상황과 여건들이 지금 이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위험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포지션을 보면 이제 애국인인데 애국인 선물 6월물이 되겠습니다. 6월 두 번째 주차 목요일에 만기가 되는 선물에 대한 총 누적의 포지션이 약 1조 원이 하방으로 배팅되어 있습니다. 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조 원 규모가 현재 하방 배팅을 돼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코스피 200 지수죠. 200 지수를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작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반대 포지션입니다. 상방으로 1조 1000억 원 규모를 이와 같이 선물을 매수
농 방향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은 하방 숏 베팅을 했고 기관들은 상방 롱 베팅을 해서 어, 올라가자니 이 두 고래가 큰 고래가 지금 싸우면서 올라가도 가지도 못하게 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가운데 개인이 약간 끼어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소음물 포지션뿐만이 아니고 콜옵션은 이제 상방 포지션인데 콜 매수는 상방 포지션인데 외국인들이 또 상방으로 이렇게 농 배팅이 돼 있고 기관들은 콜 매도 하방 배팅이 돼 있습니다. 콜 매도는 하방 배팅이 돼 있고 풋옵션의 매수는 하방 배팅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과 콜옵션 그 다음에 콜옵션은 이제 상방, 풋옵션은 하방 이와 같이 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이거는 해지성으로 해석이 되고 기관 같은 경우는 선물은 상방, 콜옵션은 하방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내칠 때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하방 해지를 해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하방 배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여서 현재의 포지션을 봤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코스피 업종 지수인데 이와 같이 하락을 했다가 상승 여기 중간 이 박스권 내에서 하락 상승 했다가 다시 박스권을 벗어나서 상승을 했지만 또다시 박스권 내로 들어오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갭자리인데 이게 이 갭자리는 상당한 저항과 어떤 이 지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지지를 받고 위에서 전 고점 부분까지 또다시 상승하려면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뒷받침이 좀 돼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포지션 속에서 이런 상승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종목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에서 상당히 중동 지역이 많이 이제 파괴가 되고 있는데 건물도 많이 파괴되고 각종 도로 또 발전소 또 그 온유 시설들까지 포함해서 각종 인프라 시설까지 상당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중동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에게 큰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 전쟁이 원유가 상승에 따른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나 업종도 있다. 특히 이 건설 쪽, 재건과 관련된 건설,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어떤 해운, 그 다음에 항공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 급등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급락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떨어져 있고 눌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미 이란 중동 전쟁과 관련된 수혜주를 몇 가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현대건설, 그 다음에 대우건설, 금호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특수건설, 히림, 수산 세보틱, 그리고 HMM, 그 다음에 대한항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고수들 손절을 잘 잡고 추격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인원들 손절도 되고 익절도 되는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추세선을 타고 올라갔을 때 이런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라면
이와 같은 약간 눌러주고 이렇게 할 때, 이 정도 이렇게 눌러줄 때 이 추세선을 맞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현재 가격에서 이렇게 눌러줬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 할 때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홀딩해서 가서 보통은 이 정도에서 눌러줬다 하면은 요 상승분에 비슷한 정도까지 또다시 상승을 하게 되니까 상단에서 목표가로 또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익절과 손절이 자유롭게 되는 투자자라면 이렇게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손절이 어렵고 언제 팔 줄도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이렇게 매매하기에는 너무나 220, 200, 241선이나 481선에서 이와 같이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많이 이제 다치게 되니까 좀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우건설도 이렇게 갑자기 며칠 동안 급등을 하고 있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고 금호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건설도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을 뚫고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갈 때 이런 부분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자리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봉으로 해서 이 중심, 이 봉에 중심 라인에서 돌아가는 걸 보고 캔들을 봐야 됩니다. 상승 전환형 캔들을 보면서 매수해서 이 상승분만큼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목표가를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락하게 된다면 손절가를 5,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거나 아니면 좀 더 길게 보려면 4,500원 정도를 선저가로 잡고 매매할 수도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금호건설은 그렇고 삼성물산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와 같이 보면 상당히 큰 상승을 이미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제 행보를 좀 많이 하다가 충분하게 매물을 소화하고 한 단계 높은 단계로 가려면 충분하게 소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GS건설 마찬가지 최근에 오늘 특히 큰 상승을 줬는데 오늘 거의 28% 정도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29%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것인데 여기에서 이 추천을 못 드리고 이와 같이 이제 도망가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영역이 들은 것 같습니다. 특수건설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오픈방에 카톡에 올렸던 종목인데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눌림을 주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려진 모습이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제 상단 빗각 추세선이 이와 같이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7,5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목표가는 8,000원 정도로 제가 드렸지만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종목은 히림입니다. 히림인데 히림은 먼저 기업 분석을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히림은 건설과 관련된 주인데
재건주이면서 또 지방선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남북 경협의 관련주로서 항상 대두되고 뭐 주도주로서 대장주로서도 활약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건축 설계의 거인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건축과 관련된 설계 분야에서 글로벌 순위가 세계 7위이고 공항 설계는 세계 2위. 그다음에 이제 24년도 영업이익은 107%가 나왔는데 작년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0% 정도 돼서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퍼는 현재 7.4배로서 업종 평균이 12.5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업가치평가와 재무 건전성을 보면 퍼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평가되어 있고 PBR도 0.69배로서 업종 평균이 1.1배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에비타 마찬가지 히림은 5.4배인데 업종 평균이 8.2배이기 때문에 수익성 대비해서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의 핵심 지표들을 보면 매출 성장이 26년 가이던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연평균 5에서 8% 정도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100% 미만으로서 건설업계들은 보통 100%가 많이 넘어서는데 아주 안정성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3에서 4% 정도로 그렇게 적지 않은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또 유상증자나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공시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요 수주나 기술적 분석을 보면 작년 재작년 8월 달에 가덕도 신공항 여객 터미널에 대한 설계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286억 원 수주를 받은 상태고 25년과 26년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인프라와 스마트시티에 대한 수주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이게 상당히 좀 약간의 어떤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또 미국과 이란의 현재의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종료되었을 때의 재건 사업에 관련된 잠재 시장에 이게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5년 최저가 부근으로 바닥 다지기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정도 보고 나중에 차트를 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5,000원 정도까지를 목표로 하고 중기로는 7,500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만원까지도 이와 같이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중기적으로는 92% 그리고 장기적으로 약 2배 정도, 2.5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급등락을 하게 되면 갑자기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오늘 이와 같이 큰 상승을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상승 이전에 주가 흐름을 보면 이와 같이 상승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상당히 아주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의 어떤 매집일 수도 있고 또 향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기 위한 어떤 똑같은 모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승을 준 이후에 충분하게 하락을 했고
하락하던 그 매도세를 좀 지울 수 있는 행보 구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쭉 이야기가 됐지만 이제 뭐 주봉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하락세기형에서 이미 하락하던 그 매도세가 어느 정도 꺾이면서 다시 이와 같이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매집이 아주 크게 돼 있다. 특히 애국인들이 매집을 해놨는데 25년 4월이면 1년 전이죠. 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아주 많은 양의 매집을 해왔다. 개인들은 많이 팔고 또 기관도 많이 매집돼 있고 그래서 애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서 현재 많이 매집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4,385원인데 현재가부터 해서 이 저점 부근 약 3,900원까지 이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이에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고 만약에 전 저점 이 라인 있죠. 이 전 저점을 이탈해서 내려가게 된다면 손절하고 다시 올라오게 됐을 때 다시 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7,000원, 7,000원 여기 이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7,000원을 목표가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수산 세보틱스도 이것도 이제 건설 기계나 이런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눈여겨보시고 HMM 해운주죠. 만약에 중동 지역으로 건축 자재 중장비 건설 장비들도 이동하고 뭐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현재는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상승하려다가 이와 같이 크게 눌러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도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분석해보고 이후에 이제 애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상방과 하방으로 상호 엇갈려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는 박스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히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